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청담동 엄마들의 입맛을 꽉 잡고 있는 정미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제 입맛이 참 변덕 같다고 좀 느끼는 게요. 네.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입맛이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청담동 주부님들의 입맛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하고 좋은 재료죠. 예. 특히 이제 봄이 되면서 계절식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영양도 많고 맛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만의 비법을 가미해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요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메뉴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금 이제 멍게가 가장 이제 맛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멍게 이용을 해서 멍게 회덮밥 그리고 들깨 취나물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메뉴만 들었는데도 입가에 미소가 싹 머금어지는데요. 자, 꿀맛 가득한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멍게 회덮밥과 들깨 취나물전. 네. 사실 이 멍게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근데 또 잘못 먹게 되면은 좀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쌉쌀한 맛도 쌉싸름하고. 그쵸. 자, 이걸 또 회덮밥으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디서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멍게 손질부터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요즘은 멍게 손질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봉지에 소금물에 아예 이제 신선한 상태로 담아서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도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향이 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럼 멍게 신선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제 색깔이 좀 붉고 그리고 이제 수분감이 충분하고 얘도 보면 지금 빵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뭔가 이제 속에서 네. 즙이 빠진 느낌이 나지 않는 상태면서 나중에 이제 열어봤을 때 안쪽이 노란색이 좀 짙을수록 좀 달콤한 맛도 있고 향도 좋은 그런 멍게가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속에 이렇게 좀 수분이 많으니까 많이 나오죠. 예. 이 상태에서 이 껍질을 이제 한번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있으면 이제 가위 같은 걸 이용해 주셔도 되고 칼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속에 나오죠. 야, 이거 멍게 딱 손질해서 그냥 초장만 딱 찍어 먹어도 그렇죠.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기 좋게 등분을 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회덮밥에 비벼서 먹을 거니까 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체에다가 이제 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빼면서 같이 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채소는 뭐 그때그때 냉장고 열어보셔서 날 걸로 먹는데 문제가 없는 채소면 다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요즘 이제 미나리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나리는 한 3-4cm 정도 되도록 등분을 해주시고. 이제 비벼 먹게 되니까 너무 거추장스럽지만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에 오이도 일단은 좀 어슷 썰어서 채를 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밖에서 회덮밥을 먹게 되면은 네. 회가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네. 많이 안 들어가서 좀 속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집에서 하는 거의 장점은 네. 많이 넣고 싶은 재료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바깥에서 회덮밥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비용으로 멍게 사가지고 오시면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맛있고 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꼭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채소들 아니더라도 네. 아무거나 그냥 집에 냉장고 보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다 꺼내시면 되거든요. 양파를 써실 때 그대로 이렇게 썰게 되면 계속 이제 반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꼴처럼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썰어주시는데 끝까지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너무 이 중간이 자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칼을 조금씩 세우면서 중앙까지 오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으로 써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그렇게 해서 사선으로 썰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중앙 부분은 썰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채를 그렇죠. 써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채 썬 상태로 물에다가 한번 요거를 매운 걸 좀 헹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적색 양배추, 적색 양파가 있으면 그거는 좀 매운맛이 덜하고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에 헹구지 않고 그대로 바로 쓰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딱 드시게 되면 단맛만 싹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삭아삭거리고. 예. 고추는 어디서 썰어주시는데 뭐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사용하셔도 되고요. 조금 뭐 고추는 사이즈가 크면 좀 부담스러운 재료니까 얇게 썰어주세요. 그냥 정말 재료들이 싱싱하네요. 네. 자, 고추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또 이제 회덮밥에 또 빠지면 또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마늘 얄팍하게 썰어서. 근데 뭐 아이들이 먹을 때라든지 특별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면 요거는 빼도 괜찮은 재료죠. 네. 그래서 납작하게 썰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회덮밥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네. 멍게가 들어간 또 회덮밥은 또 처음이라서 그러세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야채는 전부 다 준비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그 양념장을 먼저 이제 제가 섞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제 새콤한 맛을 줄 거니까 먼저 고추장 넣어주시고 고추장에 식초. 그다음에 설탕. 요거는 고춧가루예요. 예, 고운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요거는 레몬즙이거든요. 예, 있으면 넣어주시는데 없으시면 식초 조금만 더 추가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진 마늘, 그리고 요거는 올리고당. 일반 초고추장으로 해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게 더 맛있고 훨씬 건강한 맛있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좀 섞어주시고. 그래서 농도가 고르게 잘 풀어진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참기름하고 통깨까지 넣어서 완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농도 자체가 어차피 이제 밥을 비벼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너무 되직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 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왜 여러분들이 단맛을 넣는데 왜 설탕 하나만 해도 되는데 굳이 저기에 뭐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걸 넣지 했을 땐 사실은 이렇게 농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섞어서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양념장 싹 만들어 놓으시면은 네, 통깨까지 회덮밥에 멍게 들어가고 멍게 좀 남은 걸로 딱 또 찍어 드셔도 그냥 찍어 드셔도 되고. 근데 사실 회덮밥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회 좋아하시면 한꺼번에 좀 이거 분량을 많이 만들어 두셨다가 그냥 냉장고 안에 두고 사용을 해주셔도 좋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회덮밥이.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주부님들은 점점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그리고 불을 안 사용할수록 네. 좋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더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 왜 골뱅이 통조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얇게 썰어서 그냥 골뱅이 숙회 회덮밥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다른 회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밥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비벼 먹을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릇은 조금 넉넉한 걸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이제 준비된 채소를 적당히 이제 식성에 따라서 오이. 얹어주시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뭐 오이, 양파, 미나리, 고추, 마늘을 넣었는데 다른 채소를 넣어도 괜찮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물론이죠. 뭐 상추가 있으면 상추 넣어주셔도 되고, 뭐 양상추 같은 것도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거든지 날 걸로 먹어도 될 수 있는 채소, 아니면 샐러드에 들어갈 수 있는 채소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넣어주시고 사실 식성에 따라서 이제 이 양은 좀 조율을 해주시면 돼요. 뭐 야채 좋아하시는 분은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멍게잖아요. 멍게죠. 네, 그래서 멍게를 중앙에 좀 넉넉히 얹어주시고. 또 멍게 색감이 참 예뻐가지고 맞아요. 더 먹음직스럽네요. 식감도 살고 그렇죠? 많이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초고추장만 여기 얹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간단한데요, 선생님? 간단하죠. 예. 간단하면서 사실 또 맛있고 계절감 자체도 즐길 수 있고 사실 이 멍게 자체가 굉장히 저지방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환영받을 수 있는 요리죠. 자, 지금 이 시기에 꼭 맛봐야 할 멍게 회덮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들깨 취나물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멍게 회덮밥이 이렇게 빨리 완성되는 거 보니까 네. 아, 이거 나 밖에서 사 먹기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회덮밥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선한 회만 있으면 집에서 금방 해서 드실 수 있는 거라서 뚝딱이죠. 맞아요. 밖에서 드시기 좀 아까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그럼 들깨 취나물전. 네. 들깨 취나물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나물 요새 이제 봄에 전부 채소들 저는 오늘 취나물을 이용을 하지만 뭐 봄 채소 중에서 참나물 같은 것도 있고 민들레 같은 것도 있고 뭐 달래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활용하셔도 되고 섞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취가 향이 좀 좋으니까 준비를 했는데 질긴 부분을 빼내고 나서 이렇게 1cm 정도로 일단 잘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모아서. 그래서 줄기가 연하면 연한 줄기는 또 같이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들깨는 반죽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반죽을 하지만 거기에 들깨가루를 같이 넣어서 고소한 맛과 영양을 좀 더 살려볼 건데 네. 여기에 이제 고추를 제가 이걸 이제 잘게 썰어왔는데 뭐 이거는 한꺼번에 반죽에 섞으셔도 좋고 위에 조금 모양을 내서 이렇게 그냥 토핑처럼 얹어서 예쁘게 좀 구우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한꺼번에 섞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하게. 그럼 그래서 이렇게 취나물 손질 끝나고 이렇게 양념만 해주시면? 이제는 네. 반죽만 반죽만 만들어서 같이 섞어서 이제 부치면 끝인 거죠. 아니 근데 저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요. 네. 너무 지금 두 가지 지금 요리잖아요. 그쵸. 뭐가 너무 없어서. 없어도 사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영양 충분하니까요. 전 너무 우리 주부님들 시청자분들 참 좋을 텐데 네.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맛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시나요?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따 이제 드시면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요거는 밀가루고요. 밀가루. 이제 오늘 그 굉장히 맛있는 전에 이제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게 쌀가루예요. 아, 쌀가루가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밀가루만 넣지 마시고 쌀가루가 들어가면 요게 굉장히 고소하면서 더 바삭한 맛을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게 섞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요거 이제 들깨가루거든요. 들깨, 예. 그래서 오메가3도 사실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는데 건강에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맛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렇죠. 자, 이게 오늘 풋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반죽을 하실 때 쌀가루를 또 함께 넣어주시면은 식감도 바삭해지고 더 고소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금 간, 기본 간으로 좀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세요. 야, 오늘 첫날부터 너무 이게 없으니까 네. 주부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집에서 이제 밥하고 이럴 때 복잡하면 먹고 싶어도 엄두가 좀 안 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여러분 배고플 때는 빨리 막 할 수 있는 요리 해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죽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밀가루의 건조 상태라든지 쌀가루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 물의 양은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적은 양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는 분량은 여유분을 조금만 물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한 큰술 정도씩 이제 추가를 하시면서 농도를 봐주세요.
물 농도는 약간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취나물을 좀 넉넉히 넣고 만들 때에는 이 취나물을 잘 흡착시킬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건더기가 많아야 사실 전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밀가루는 저 취나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뭉쳐질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되직하게만 할 수. 그렇죠. 예. 이게 쭈루루 흐르기는 하지만 조금 되직한 느낌이 있는 상태.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준비된 취나물을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되는 거죠. 붉은 고추도 좀 넣어주시고. 간단해서 전 너무 좋습니다. 네. 고추도 좀 넣고. 아우, 뭐 색깔도 여기에다가는 예쁘고. 달래도 넣으셔도 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저런 어쨌든 봄 채소들 다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반죽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엔 이제 구우면 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죽 가지고 예. 가볼게요. 근데 원래 좀 더 이제 쫀득쫀득한 그 전의 맛을 원하시면 사실은 반죽은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죽이 조금 더 그 찰기가 더 살아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저어줄수록.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나는 진짜 쫀득하게 먹고 싶다라면 뭐 하루 전날쯤 반죽을 해두셔도 돼요. 네, 그럼 저희가 불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색감이 워낙 예뻐서 그런지 예. 샐러드 느낌이 물씬 나서 그냥 막 퍼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냥 보면 꼭 마요네즈에 버무려 놓은 거 같아가지고. 자, 자, 달궈진 팬을 좀 팬에다가 달궈주시고 식용유 조금 넉넉히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그러니까 전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는 네. 반드시 충분히 좀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도 온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기름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전을 더 바삭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한 입 크기로. 예, 한 번에 이제 먹기 좋게. 그러니까 반죽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취나물 자체의 향을 많이 즐길 수 있거든요. 이 취나물의 그 맛이 그 쌉쌀한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들깨의 고소한 향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또 막 너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향이 있는 재료가 섞이게 되면 그 하나의 향 자체를 또 제대로 못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단일 재료로 넣은 거지만 들깨가루를 넣지 않는 경우에는 뭐 재료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를 주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보통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번에 그냥 넓게 해서 붙이는 게 사실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일 사실 맛있는 데는 항상 보면 가장자리잖아요. 끄트머리라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노릇하게 되면 노릇노릇. 뒤집어 주시고. 오! 뭐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네. 뭔가 이렇게 가득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반죽 자체가 많지 않아서 네. 지금 이 나물 자체를 이제 더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어우러질 수 있을 정도 양만 넣는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죠. 이제 두께도 너무 두꺼워지면 안쪽에 약간 바삭한 느낌이 없어지게 되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제 잘못 실수를 해서 두꺼워졌어요. 그런 경우는 가운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서 구멍을 몇 개 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로 사실은 이제 기름과 그 수분이 빠질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바삭하게 해주는 효과가 또 있어요. 특히나 또 여기 이제 반죽에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 더 바삭한 식감이 맞아요.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반죽 자체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맛있게 바로 부쳐서 드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옆쪽에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할 때. 야, 이거 뭐 다른 어떤 뭐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 안 찍어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원하시면 뭐 간장 조금 하고 식초 약간만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간과 향으로는 굳이 간장이 없어도 사실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자, 고소함은 기본, 바삭함까지 갖춘 완벽한 들깨 취나물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입맛 돋우는 들깨 취나물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반죽을 만들 때 쌀가루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식감이 바삭하고 더 고소해진다는 사실.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들깨 취나물전으로 맛있는 제철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멍게 회덮밥과 들깨 취나물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멍게 회덮밥은 먼저 멍게는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주세요. 멍게는 먹기 좋게 썬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미나리는 먹기 좋게 썰고 오이는 채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썬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고추장, 식초, 설탕, 고운 고춧가루, 레몬즙, 다진 마늘, 올리고당,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밥이 담긴 그릇에 오이, 미나리, 양파, 어슷 썬 풋고추, 편 썬 마늘을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멍게를 푸짐하게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끼얹어주면 멍게 회덮밥 완성! 들깨 취나물전은 우선 취나물은 잘게 썰어줍니다. 밀가루, 쌀가루, 들깨가루, 소금,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에 취나물, 채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취나물을 섞은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려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구운 취나물은 키친타월에 얹어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들깨 취나물전 완성! 오늘의 요리, 멍게 회덮밥과 들깨 취나물전으로 향긋한 제철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고 네. 간단하게 만든 두 가지 요리였던 것 같은데요. 멍게 회덮밥과 들깨 취나물전이었습니다. 네. 아, 자, 그럼 빨리 우리 멍게 비벼서 회덮밥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야, 정말 푸짐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집에서 하실 때도 회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예. 싹 떠서. 회를 좀 많이 해서 드세요. 네. 맛있게. 보이시나요? 어우, 멍게, 어우. 어우. 바다 향기를 좀 느끼시면서. 사실 멍게만 먹었을 때는 조금 심심할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멍게의 식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치, 약간 먹다 보면은 아우, 조금 더 재밌으면 좋겠는데 좀 씹는 질감이 좀 아쉽죠. 네, 예. 그런 질감이 좀 아쉬운데 여기 뭐 미나리 들어가 그쵸. 있고 고추, 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아삭함이 좀 더해져서 더 어떤 씹는 더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 바다 향이 느껴지니까 비싼 돈 주고 사 먹는지 그 돈을 가져와서 네. 더욱더 많은 어떤 회를 더 넣어서 맞아요. 드시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들깨 예. 취나물전. 바삭바삭 소리가 저도 들리거든요. 네. 야, 이건 굉장히 묘한 게요. 네. 여기에 반죽과 그리고 취나물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왜 그런 거죠? 들깨가루, 쌀가루. 아. 네. 그게 이제 그 질감도 그렇고 고소한 향과 맛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취나물을 그냥 씹다 보면 그 쌉싸름한 향이 올라오면서 네. 다른 또 무언가가 들어가서 맛을 내지 않았을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두 가지 요리가 뭐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간단하고. 야, 우리 또 최협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보시면서 오늘은 저를 또 간단하게 좀 맛있게도 만들어 먹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네. 이렇게 좀 감사드리고 네. 내일도 좀 맛있고 건강한 요리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특희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속이 시원하게 확 풀리는 황태 해장국과 매콤함이 매력적인 고추장 갈치구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